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당에서 아들이 퇴출을 당한 것입니다. 아비만한 자식이 없다지만 김 의원은 평생을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아버지, 그리고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명예와 얼굴에 먹칠을 한 셈입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바도 없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조차 의심스러운 김 의원은 순전히 호남 공약 발판을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에 입문해서 금배지까지 거머쥔 사람입니다. 김 의원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뒤 벌인 여러 행적과 행태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비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만시지탄이고 엄중낙연으로 불리는 이낙연 대표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평가를 내릴만 합니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DJ 삼형제의 이른바 홍삼 트리오 시절의 각종 추문과 비리 등은 차치하고라도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와 100억 원대의 재산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정권 들어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보통의 서민들, 젊은 청년들은 이번 생애에는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이생진망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투기 때려잡겠다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김 의원은 아파트 쇼핑하듯 강남 아파트를 사들였고 시가 12억 원 상당의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은 선관위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내가 재산을 관리해서 잘 몰랐다고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주택이 문제가 되자 일원동 아파트는 팔려고 내놓았다더니 실제는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한 뒤 이를 핑계로 거기에 살고 있던 전세 입주자를 내보내고 무려 4억 원이나 전세값을 올려서 새 입주자를 들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에 앞장을 섰다니 국민을 속이고 유선을 부려도 총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세를 135만 원 냈습니다. 연 3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세를 낼 정도로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서 아파트와 상가 구입 쇼핑을 벌이고 100억 원대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동교정 사제와 노벨 평화상 잔여금 8억 원을 모두 차지해버려서 둘째 형인 홍업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기선 게이트 사건 재판 때 저는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인 벌레에 불과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던 흑역사를 까맣게 잊었는지 금배지를 단 뒤 북한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야 한다. 친일 인사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묘를 파내야 한다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정의당까지 호부견자, 즉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아들은 개라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김 의원을 제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왜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끝나자마자 군사작전하듯 전격적으로 제명 조치를 취하고 나왔는지,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문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이고 화급을 요하는 현안 이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최계상 당 윤리감찰단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들여서 제명이라는 초강경 징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감찰단의 조사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인 선관위 재산 누락 신고는 김 의원뿐 아니라 여야 의원 40여 명이 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1대 초선 의원 175명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후보 당시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액수와 총선 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재산 간에는 김 의원의 재산 증가 액수와 똑같은 평균 1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정치적 비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시간을 다투 화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찰단 조사와 윤리심의 등 절차를 갖춰서 해도 될 일을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치부를 하고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 돈을 8천여만 원이나 증여하도록 만들어서 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보다 김 의원의 죄가 더 나쁜가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250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 명의 직원을 카톡으로 대량 해고했습니다. 고용보험료 5억 원, 4대 보험료 77억 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지원금 등 보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된 재산만도 212억 원인 이 의원은 직원과 그 가족들을 사지로 내몰아 놓고도 주식 지분을 헌납했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으니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이나 정부가 이 의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특수관계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태국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사위의 취업과 딸 다혜 씨의 가족 생활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떻습니까? 아들의 황제 휴가 미복귀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했는데도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추미애 고하기, 의혹 덮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미애를 내쳤다가는 정권의 보호막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가 인사 칼춤을 휘둘러 검찰을 장악한 뒤 숱한 정권 실세들의 권력비리 수사를 뭉개버렸습니다. 철벽 방어벽을 치고 있는 추미애가 무너지면 곧바로 레임덕이 와서 문 정권도 무너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추미애를 대신할 공수처가 발족할 때까지 싫든 좋든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든든한 뒷배를 갖고 있는 이상직 의원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반일 죽창가를 부르는 이 정권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계된 윤미향을 매몰차게 내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추석이 코앞에 닥쳤는데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만만한 게 홍어못이라고 호남에서도 전혀 인기가 없고 동교동계와도 사이가 벌어진 김 의원이 추미애, 윤미향
이상직의 죄와 비난까지 몽땅 뒤집어쓰고 토사구팽 당한 것입니다. 대신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금배지만은 떼지 않도록 배려를 베푸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대신 김홍걸을 잘라서 대속을 했다고 힐난을 했는데요. 김홍걸 제명은 권력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보좌파 정권을 뿌리라 할 수 있는 DJ든 누구든 인정사정 봐줄 수 없다는 운동권 정치의 비정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오늘날의 권력을 이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6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창당과 동교동계의 대거 탈당으로 당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최대 위기에 빠졌을 때 김 의원을 상징적이고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영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때 호남 공략에 김 의원을 앞세운 DJ 후광 효과로 큰 덕을 봤습니다. 지금도 호남이 문 정권을 사실상 떠받치는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도 부동산 정책 실패와 추미애 아들 사태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 취임 후 반전을 꾀할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추미애 정국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궁지에 몰린 문재인과 초조한 이낙연이 야합을 해서 김홍걸을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꾀하면서 공수처법 처리 등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정치적 책략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이낙연이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피라미급인 김홍걸 한 사람 짜고 치는 고스톱식 제명쇼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업기빈 추미애부터 쳐내길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